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도 됩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유치원을 선택하신다면 이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이 네, 안녕하세요, 마이컴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반려견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도 됩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일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치원에 보내도 괜찮은 아이, 그리고 보내면 안 되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반려견 보호자님들께서 유치원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먼저 나의 반려견을 먼저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전제 조건은 일단 다른 반려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막 티키타카가 되면서 얘가 놀기도 하고 얘가 놀자고 하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상태도 잘 지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아이들끼리 대면대면한 거 있죠.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그래, 알았다. 너 왔니? 하면서 냄새 한번 맡고 끝나고 이러면서 그냥 되게 우리네 형제 같은 그런 사이도 되게 괜찮아요. 저희 집도 남자만 둘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집에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이러고선 그냥 방에 들어가고 이것도 뭐 그렇게 잘 지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려견들도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있으면 이 아이들끼리 그냥 인사 정도는 하는데 서로 놀지 않는다,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으르렁대거나 다른 반려견을 보면서 너무 과흥분을 한다, 너무 좋아서 과흥분을 한다, 또는 너무 싫어하거나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려견 유치원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무조건 반려견이 좋아야 된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하고 노는 것들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유치원에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다른 반려견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데 유치원을 가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반려견을 만나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반려견 보면서 무시하는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나면 유치원에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 중에 대표적인 게 에너지 소비를 하려고 많이들 보내시죠. 반려견들 중에서 에너지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에너지가 많은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견종이나 반려견의 사이즈 말고요, 내가 이 아이와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체력을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은 체력이 어느 정도다 라고 했을 때 3kg를 페이스 몇 킬로로 해가지고 뛸 수 있다, 아니면은 푸시업을 몇 개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밤을 며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력이 좋다 나쁘다를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강아지들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체력을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체력과 이 아이의 체력을 비교해서 이 아이의 체력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고안하시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체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비교했을 때에 충분히 소비를 하냐, 아니면 얘가 많이 남냐, 얘의 체력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하실 때는 일단 체력 측정을 해야 돼요. 보호자님과 강아지 둘 다 체력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이 아이의 체력이 남나 안 남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 시간에 산책을 한번 해보고, 퇴근 후에 산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노즈워크도 한번 해보고, 멘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내가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해봤는데도 이 친구가 잠을 잘 못 잔다, 너무 놀고 싶어 한다, 장난감을 물고 오거나 보호자님을 잠을 못 자게 깨운다거나 계속 뛰어다닌다거나 요구성으로 짖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체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려견이 사회화가 유치원에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회화는요 유치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가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반려견들이 사회화가 되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유치원에 갔을 때. 그런데 오히려 유치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사회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그런 행동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화가 안 된 것보다 더 무서운 행동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는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보호자님들께서 이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가치 있게 보내주신다면 이 아이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나랑 같이 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는 유치원에 안 보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셔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앞서 말한 것들로 체크를 한 다음에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체력도 내가 빼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치원에 맞지 않는 친구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유치원을 선택하신다면 유치원보다는 도그 워커나 펫시터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뭐 3분, 6분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 한 분을 딱 찝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의 커넥팅이 너무 강렬하게 돼서 그 선생님이 안 계시면 분리불안이 더 커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은 항상 분리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호텔 장에 들어간다든지 캔넬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혼자서 버틸 수 없다, 캔넬 안에서 뭐 한두 시간 버틸 수가 없다, 호텔장에서 한두 시간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유치원에 가는 것들은 좀 삼가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있어서 이 친구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분리불안이 완화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분리불안에 대한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유치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